며칠 전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등에 대해서 세이프가드를 발동을 했죠. 한국과 중국을 겨냥을 해서 한 부분인데요. 이건 지금 세계적으로 이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지향해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일본은 빠지고 한국이 들어있다는 것은 최근에 한미관계에, 한미동맹에 나타나고 있는 균열이 분명히 포함된 부분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한국이 WTO에 제소하겠다라고 방침을 확정했대요. 그래서 과거 WTO 소송 중에서 공산품의 소송을 걸어서 이긴 적이 있고, 또 한미 FTA가 지금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라도 소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송에 갔을 때 이제 따져야 될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자, 여기서 하나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정부가 이렇게 미국을 WTO에 제소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그냥 잊지 않고 해서 잘했다, 이렇게 지금 자자찬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좀 웃기는 이야기를 하나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이요, 사드에 대해서 엄청난 경제 보복을 2016년부터 계속 한국에다가 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6년 8월경입니까? 한국의 사드 배치를 이제 결정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어마어마한 보복을 했고, 롯데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거의 사업 철수를 해야 될 정도고, 우리 이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온갖 치졸한 방식으로 보복을 다 가했습니다. 뭘 했냐? 무슨 소방심사, 무슨 보건심사까지 갖다 대면서 기업들을 영업 정지시키고 별지랄을 다 했고, 또 한국에 오는 중국 관광객들을 보내지 않는다. 또 한류 스타들의 중국의 방송 출연을 제한한다.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서 한국을 쪼았습니다. 아직도 그게 진행되고 있고요. 일부 풀어주는 척 하면서 중국놈들 특유의 수법으로 풀었다 쪼았다 하면서 한국을 길들이고 있는 일이 지금도 진행 중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실익이 없니? 그 다음에 중국 정부의 이런 정치적인 목적의 한마디로 경제 제재에 대해서 100% WTO에 걸릴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느니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WTO에 아예 제소하는 것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완전히 앉아있다가 뺨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제소하지 못하던 인간들이 미국에 대해서는 그간에 한국 정부가 한 일이 있어서 이런 세이프가드가 발동이 되었지요. 일본만큼만 해보세요. 동맹으로서. 이런 걸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잽싸게 제소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지금 한국이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한국이 누구에 붙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명확한 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 관세의 문제를 제기하고 WTO에 이렇게 제소한 것에 대해 주목하는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로이스 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한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세탁기, 태양열 전지 등에 대해 관세 부과를 결정해서 그래서 WTO에 제소를 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무역 분쟁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WTO에 벌써 제소를 했어요. 빛의 속도로 한 걸로 보입니다. 아마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표한 아마 다음 날 곧바로 제소에 들어갔던 걸로 보이는데요. 중국한테 미국한테 하는 속도만큼 좀 하는 걸 봤으면 저 문재인 정권을 더 욕하지도 않겠습니다. WTO에 제출된 문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번 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수입 세탁기 50%, 태양열 전지 30%의 광범위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미국과 협의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로이터 통신은 한국은 미국의 조치들이 세이프가드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른 미국의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이 이번 제소를 60일 내로 철회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WTO 내에서 잠재적으로 격렬한 싸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무역 보복 승인 권한을 가진 WTO가 한국의 이 제소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제네바에 기반을 둔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무역 분쟁에서 미국이 그동안 손해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WTO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자, 미국은 WTO가 한국에 설사 유리한 결정을 내려도 그것이 올바른 결정임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고, 미국 정부는 WTO가 최근 중국에게 시장 경제 지위를 부여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시작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미국은 WTO의 제소에서 WTO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든 이제 WTO조차도 미국은 인정하지 않고 뭉개고 가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서 WTO 제소라는 부분이 현 정권의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이, 문정인이 이런 사람들한테는 만족스러운 결정이 되고 미국을 정면으로 맞선다라는 자긍심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를 제소를 해서 끌고 갔을 때, 자, 중국을 왜 제소하지 못했습니까? 제소했을 때 얻는 실익이 없다고 생각해서 중국한테는 못하지 않았어요? 그럼 중국은 겁이 난 거죠. 그럼 미국은 겁이 안 나고, 그래, 제소해서 한번 괴롭혀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동맹이 누굽니까? 중국이지, 미국이 아니잖아요. 미국은 만만하고 중국은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예? 무서운 존재고. 그럼 중국이 동맹이죠. 예? 동맹끼리 제소합니까? 자, 미국이 지금 막장으로 이렇게 한국에 세이프 가드를 때린 것은 한국을 동맹으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거고요. 한국도 역시 미국을 동맹으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도 없이 제소를 했습니다. 자, 이제 한미 간이 갈 때까지 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갔을 때 누가 이득인가 하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국 정부가 이러는 것도 전부 쇼라는 겁니다. 자, 미국이 WTO 제소에서 패배하고 한국이 승소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최종 승소까지 3년 이상 걸리는 데다가 승소하더라도 미국이 판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소라는 것은 그냥 국민들 보라고 내지 현 정권의 감정적인 대응의 일환이지, 승소한 경우에 WTO 판정까지 2년, 미국의 판정 결과 이행까지 3년이 과거에 걸렸다고 합니다. 승소했는데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11건을 WTO에 제소했는데 8건은 승소했고 1건은 패소했고 2건은 판정 이전에 이렇게 소송이 종료됐다고 합니다. 그 사이 한국 기업들은 계속 고율의 관세를 물었고 한국이 승소해도 미국이 판정을 따르지 않으면 마땅한 제재 수단도 없었던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2013년 1월에도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반등핑 상계 관세를 부과하자 정부가 WTO에 제소를 해서 그해 8월에 했어요. 2013년 8월에. 2016년 9월에 3년 이상 걸려서 승소했는데 미국이 판정 이행 시점인 2017년 12월 26일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정부는 뒤늦게 22일에서야 미국의 판정 불이행에 대해 WTO에 보복 관세를 매기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WTO를 우리가 승소해갖고 미국이 그걸 갖다가 이행해야 되는 시점이 지나도 가만히 있다가 며칠 전에 그걸 갖고 한마디로 보복 관세를 매기게 해달라 했는데, 그런 걸로 보면
WTO의 제소라는 것이 실효성이 없고 거기도 힘과 힘의 대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중국한테는 실효성이 없다고 안 해놓고 이런 이야기들 다 그때 나왔어요. 그런데 미국에는 잽싸게 고소를 합니다. 잘 합니다. 앞으로도 미국이 추가적으로 계속 경제 보복을 할 때마다 계속 제소를 해요. 그래갖고 한미 간에 경제 전쟁이 한번 붙고 한미 FTA도 폐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라 꼴 잘 될 겁니다. 참 중국에는 엎드리고 미국은 그래도 한번 지켜보기라도 하네요. 자, 현 정권이 뭐 국민 기본권 운운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어서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개헌을 6월 지자체 선거 때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밀어붙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창피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현재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는 법률적 상황이라는 겁니다. 국민투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현재 상태로는 국민투표를 강행하면 불법이 되는 거죠. 그것도 검토하지도 않고 6월 달에 개헌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에 제외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한 국민투표법 14조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은 헌재가 한시적으로 인정한 2015년 말까지 개정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럼 그 전에 국민투표를 했으면 한시적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인정이 되었겠죠. 그런데 개정이 안 돼가지고 2016년부터는 그러니까 그 부대 조항도 효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따르면 제외국민의 국민투표를 갖다가 이렇게 안 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해서 국민투표법이 잘못됐다고 하고 15년까지 하라 했는데 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제외 국민들도 투표할 수 있게 넣어가지고 하라 했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 국민투표에 관한 법률이 이제 무효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국민투표를 해봤자 법률에 근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효인 거죠.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이 개헌을 이야기하고 또 최근에는 정부가 이렇게 개헌을 주장을 하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뭐 지방 분권이니 국민 기본권이니 직접 민주주의니 온갖 좋은 말을 갖다 붙여서 개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런 국민투표법 개정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개헌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뻥이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달 들어 새로 특위가 출범하고 다음 달까지 개헌을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투표 일정을 맞출 수 없어서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호들갑들을 떨고 있어요.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0월 국회에다가 헌재의 판결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헌법에 일치하도록 국민투표법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했는데 국회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언론이 이렇게 질의를 하자 중앙선관위는 국민투표법 개정 없이 국민투표 진행이 어렵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선관위가 이 선거를 관할하는 선관위가 국민투표에 대해서 뭐 강 건너 불 보듯이 낱말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늘 국민투표법의 신속한 개정을 주문했는데요. 국회 간부회의에서 2014년 7월 국민투표법이 위헌 판결을 받은 이후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면목 없는 일이다. 그래서 국회 행안위에서 조속히 처리를 좀 해달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기한 음수는 물론 선거법에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나 현 정권은 6.13 지방선거 때 개정을 위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국민투표에 대한 법률조차 바꾸지 않은 채 뭘 갖고 한다는지 이거 100% 몰랐지요. 그리고 선관위는 이제 가만히 있다가 언론이 물으니까 그러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언론이 묻지 않고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불법인 걸 그대로 국민투표를 했을 겁니까? 하게 놔뒀다가 다 투표하고 난 다음에 이거 위법이다 해서 무효로 시켜버리는 게 더 재밌을 뻔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한국당 입장에서는 개헌 반대하는 사람들은 룰루랄라지요. 자, 이거 국회에 지금 상정하고 어쩌고 하려 그러면 과반수가 넘을지도 의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법률은 과반수 이상의 참여에 과반수 이상의 투표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가야 될 길이 천리 말린데 이거 이제 물 건너갔어요. 그래서 혹시 뭐 이 고래 연방제 개헌한다고 쓸데없이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을 하나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개헌은 물 건너가 버렸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한테 농협에 갔더니만 개헌 지지 서명이 있고 동사무소 갔더니만 있고 뭐 엘리베이터 앞에도 붙어 있더라고 하면서 걱정하는 글들을 엄청나게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이제 개헌 물 건너갔으니까요. 신경 쓰지도 마세요. 개헌 투표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고 물리적으로 그냥 한국당이 놀고만 있어도 국민투표법 개정은 물 건너갔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지방에서 그런 거 열심히 받으러 다닌 사람들 창피한 줄 알기 바랍니다.